오늘은 위를 도와줄 수 있는 소화 효소 제제를 살펴봅시다. 위가 안 좋은 것, 소화가 안 되는 것, 원인은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위 기능도 떨어지고 효소 분비량도 감소할 수 있고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약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가 타격받아서 골골거리는 상태일 때 주로 그렇습니다. 매운 거, 짠 거, 커피, 술 이런 게 위에 타격을 주는데 회복할 시간도 안 주고 계속 진행됩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매운 거, 짠 거, 커피, 술을 먹게 되는데 스트레스 그 자체도 위 장벽을 벗기고 저 음식들도 위 장벽을 벗기니 위장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위장의 원래 기능을 생각해보면 음식을 담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위산을 만듭니다. 위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균,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능을 합니다. 강한 위산으로 녹이고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 다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유기농 음식이 이런 관점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농약을 안 쓰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게 있을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전에는 미세 기생충도 대두가 됐었고요. 위산 기능이 떨어지면 일단 세균을 못 죽이니까 면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세균이 다 어디로 갈까요? 장부터 시작해서 몸 안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세균을 못 죽이니 여드름 피부 쪽으로 영향 오는 사람도 있고 알러지가 갑자기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위장이 안 좋은데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에일리언 영화 같은 거 보면 강한 산에 치익 녹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산에 음식이 녹아 흐물흐물해지면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니 아직 뒷과정으로 못 보냅니다. 위장도 타격받아서 빌빌대고 있으니 위산 분비는 당연히 못하고 위산 분비 말고도 꿀렁꿀렁거리는 위장 운동 능력도 부족합니다. 보통 위산과 효소를 분비하고 위장이 꿀렁거리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래야 잘 녹으니까요. 이렇게 위장에 오래 머물고 세균도 안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더부룩하면서 트림이나 방구가 엄청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트림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는 냄새 나는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가스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가스를 만들 수 있었다면 우리가 뭐 부탄가스를 채우고 있을 수도 있죠. 트림과 방구 이런 가스는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발효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부패, 썩는 걸로 봐야 하죠. 가스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위장에 바로 그곳에 세균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위가 묵직하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스가 차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위장에서 음식이 어느 정도 분해가 되고 넘어가야 뒤에 후임자인 소장, 십이지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앞타임에 일하는 사람이 일 대충 해가지고 쓰레기 안 버리고 설거지 안 하고 대충 처리해서 뒷타임 사람에게 넘겨주면 뒷타임 사람이 무슨 천사라서 나는 행복한 천사야 일 다 해줄 수 있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몇 번 하다가 뒷타임 친구도 파업하거나 쓰러지거나 일을 저지릅니다. 소장은 페이어스 패치라고 엄청 중요한 면역기관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음식이 좀 이상한 상태로 계속 있다. 그러면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자가 면역 질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맨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영양제가 필요 없다는데 기본적인 것, 잘 먹고 잘 자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먹는 부분, 위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위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과 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소화 효소 제제, 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은 글루타민, 메스티검, 인돌스리, 카비놀, DG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럴 수 있으니 원인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가 안 좋다고 양배추만 주구장창 먹지 말고 다른 것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소화 효소 제제입니다. 위장에 있는 걸 녹여버리는 거죠. 효소는 엄청 다양하게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렵게 보지 말고 간단하게 봅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음식에서 먹고자 하는 거고 에너지원이며 근육과 살이 됩니다. 이걸 분해하는 애들 세 가지로 그냥 퉁쳐서 생각해 분리하지 맙시다. 예를 들면 탄수화물 분리하는 애들을 보면 아밀라아제, 스쿠라아제, 말타아제, 락타아제 종류가 많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하니 스킵합시다. 소화 효소 제제에는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라고 부르는 이 세 개 분해하는 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 기본 중에 기본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제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 들어가면 소화 효소 제제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애들,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두 가지, 식물을 분해하는 것과 우유의 유당을 분해하는 이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건 애들이 소화불량이나 가스차게 하고 더부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필요하다면 넣을 수는 있는데 굳이 일반적인 식단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제품이 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회사들 제품이 있지만 저 제품이 왜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런 건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이 제품에는 베타인과 브로멜라인, 파파인이 들어갑니다. 특히 베타인은 위산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질로 위 기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효소 제제들은 베타인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베타인만 추가적으로 보충하셔도 상당한 개선이 있습니다. 사실 위 기능이 떨어지는 많은 분들이 저산증, 위산 부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타인을 보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담즙 추출물로서 우루사의 성분과 결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을 잘 섞어주고 간의 부하를 줄여줍니다. 셀룰라아제는 소량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 잘 살펴봅시다. 셀룰라아제는 풀을 분해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이섬유 나무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분해하지도 못하고 흡수하지도 못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녀석들은 변을 불려주는 역할에 해당하고 포만감을 주는 녀석들이죠. 이런 셀룰로스는 식물 바깥쪽에 존재하는 것으로 소나 세균은 분해가 가능합니다. 소도 사실 세균을 이용하여 분해하죠. 셀룰로스의 구조를 보면 실상 전분, 즉 밀가루와 같은 애들과 거의 같습니다. 결합에 따라 다를 뿐이지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가 풀만 먹어도 무럭무럭 자라죠. 풀을 분해할 수 있으니까요. 포도당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물질입니다. 문제는 위나 소화를 돕기 위해 우리가 분해 효소 제제를 먹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풀까지 분해해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당이 오르고 살이 더 찌게 됩니다. 단당류인 것들을 안 먹기 위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는데 그걸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효소 제제는 일반인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 비건, 채식주의자분들을 위한 제품들입니다. 채식주의자분들은 풀을 주로 드시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도와주는 소화 효소 제제를 보충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채식주의자가 아니시라면, 그리고 살이 더 찌고 싶은 게 아니시라면 채식주의자용을 드실 필요가 없고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을 보면 셀룰라아제가 10CU 정도 들어가 있는데 다른 제품들은 적으면 500 정도, 많으면 1500에 추가적으로까지 더 넣어줍니다. 일반 식이를 하는 분들은 굳이 식물까지 분해해서 당으로 만든 다음 급격하게 당을 올려 몸에 부하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탕보다 안 좋은 당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이를 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셀룰라아제와 베타글루카나아제가 적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식물에서조차 에너지를 얻고 싶다, 살이 찌고 싶다면 높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표준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탄단지 요소는 들어가 있고 위 기능 저하로 저산증을 베타인과 파파인, 브로멜라인이 보조해주고 담즙을 도와주며 필요 없는 셀룰로스는 적당히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 효소 제제는 오래 먹어도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오래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오늘 보고 있는 효소 제제에 의해 위장과 소장에서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됩니다. 문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해된 애들 처음부터 바로 먹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혈당 오르는 양상이 다릅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고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좋은 음식은 혈당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아이스크림, 주스, 패스트푸드가 여기에 해당하죠. 좋은 음식들, 잡곡밥과 현미밥, 오트밀, 렌틸콩과 같은 애들은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천천히 분해가 되어 몸에 부하가 적어지죠. 문제는 이런 것들을 먹어도 소화 효소 제제를 먹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로바로 분해시켜서 흡수가 아주 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좋지 않게 됩니다. 당이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고 췌장에 문제가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먹으면 안 좋습니다. 효소 제제, 더부룩하고 안 좋을 때 가끔 먹어도 좋습니다. 당뇨인 분들이라면 콜라 한 잔 정도, 그리고 가끔 안 좋은 거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 정도 음식은 괜찮습니다. 다만 오래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받는 데미지가 누적되니 절대로 오래 먹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소화가 안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포 표면은 사실 매끄럽지 않고 다양한 게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나 복잡하고 복슬복슬합니다. 여기 표면들, 글리코캘릭스라는 부분에 다양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 우리 몸속에 없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없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균, 바이러스를 적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저 부분들이 대부분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고 없어지지만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적의 몸속에 흡수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겁니다. 공생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건 장 기능이 약화가 되거나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평생 새우와 꽃게를 잘 먹어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뜬금없이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세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균이 우리 몸속에 정말 많으니
정말 우연하게도 그 세균이 가지고 있던 게 저런 알러지 원들이랑 모양이 같았던 겁니다. 경우의 수가 수천 수억이니까요. 장에서 잘 녹여서 걸렀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기능이 떨어져서 그 확률이 올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게 뜬금없이 갑상선 조직과 모양이 같으면 갑상선을 우리 몸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화 효소 제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장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소화 효소 제제를 이용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급할 때는 위장암 운동 조절제, 트리메부틴과 같은 약을 구매하셔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먹는 액상 소화제들, 가스알명수나 베나치오 이런 애들이 효과가 좋은 것도 멈춰버린 위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